네, 그럼 사연 출발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사연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. 시청자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연결 잘 됐습니다.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? 예, 다원시스요. 네, 얼마에 사셨나요? 21,600원에 20%요. 21,600원 20%요. 예, 네, 이 종목은 언제쯤 들어가신 건가요? 지금 연초에 진입하셨어요? 예, 한 달 정도 돼가는 것 한 같아요. 달 정도요. 예, 종목을 좀 선택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? 전문가 추천으로 들어갔는데요. 네. 예, 어떤 포인트 보신 거예요? 지금 어제 유상증자 관련해서 공시 낸 게 있고 해서, 네. 어, 지지부진하고 이렇게, 예, 그래서 네. 한번 어떻게,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, 알겠습니다. 네. 네, 유상증자 어제 발표 났네요. 지금 내용을 좀 점검해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좀 말씀 나눠 볼게요. 지금 한 달 전에 갑작스럽게 또 시세가 나면서 1월 초순에 23,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요. 사실 2만 원 지금 최근 하회하면서 19,800원에 오늘 하락해 거래를 마쳤습니다. 그래도 200일선을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. 박준현 운용령님, 네. 다원시스를 선택하셨어요. 네. 일단은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가 포인트 뭘까요? 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이 종목의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은 수주죠. 회사가 이제 매출 구성이 대부분 다 전동차 쪽입니다. 전동차와 관련된 매출 부분이 거의 80% 이상 차지하고,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플라즈마 방식의 핵융합 플라즈마 방식의 뭐 전원 공급 장치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매출 비중이 얼마 안 돼요, 6%. 그래서 이 종목 사신 분은 회사가 보면 수주 잔고가 현재 지금 1조 원이 넘거든요. 전동차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4호선을 중심으로 한 지하철 전동과 관련된 부분 자체. 네. 2017년도에 의해서 수주 잔고가 한 65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18년도 이후에 수주 잔고가 지금 1조 원이니까 결국 이제 수주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수주만 확보하고 있으면 결국 실적이 전개되니까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는가. 그런 어떤 부분 가지고 이 종목을 선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. 이 종목 딱 그 하나입니다. 플라즈마 방식 전원 봉기 장치는 돈이 아직까지 안 되는 쪽이니까. 네.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1조 원 정도 수주를 받아놨는데 수주가 올해 작년도 받아서 아직 실적이 반영이 안 됐으면 가져갈 만해요.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회사가 수주가 대박나는 시점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부터요. 그러면 2019년도 내지는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반영이 좀 되면서 이익으로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. 그렇죠? 2018년도 수주 시작이 좀 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. 근데 이 회사가 작년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아니라는 거죠. 예, 보면 작년도 보면 현재 거의 작년도 지금 영업이익이 한 120억, 특히 작년 3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4억밖에 안 나왔거든요. 예, 그리고 적자가 났잖아요. 갈수록 분기 단위 갈수록 수주가 집행이 되면서 매출액이 증가와 함께 실적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작년 현재로 봐서는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2019년도 대비해서는 증가가 되는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6천억짜리거든요. 5,359억이니까 5,359억이면 최소한 작년도 영업이익이 제가 보기에는 200억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. 근데 현재로 봐서는 3분기까지를 봐서는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주가가 비싸죠. 그리고 그 전동차와 관련된 회사들의 어떤 이익률이 떨어져요.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현대 로템이라는 주식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. 현대 로템이 대규모 3조 원, 4조 원 정도. 그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수주가 잔고가 엄청나게 많다고 옛날 소문난 회사예요. 근데 현대 로템도 계속 영업 적자 나잖아요. 그렇죠? 실적에 반영이 안 돼요. 이 말은 무슨 말이냐? 전동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마진율이 낮다, 이익이 낮다. 매출액은 증가될지 모르겠지만은 기업 실적, 수익성으로 반영된 것 자체가 부진하다.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자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. 자, 그래서 수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조 원 정도 수주 잔고를 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고, 또 여기다가 또 회사가 어제 보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유상증자 16.9%를 발표를 했네요. 어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별로 안 빠진 이유 자체가 유상증자 비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, 비율이 20% 미만이기 때문에 별로 주식에 대한 희석 효과가 크지가 않아요. 회사 현재 발행 주식 수가 2,700만 주인데
약 450만 주 정도인가 신주 정도 발행하는 거니까 금액 450만 주 발행을 하지만은 회사 입장에서는 약 700억 정도 발행 가격이 15,850원이기 때문에 네. 상당히 회사의 운영 자금 조달. 이 회사 증자하는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수주를 많이 받아놨는데 운영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. 원자재도 네. 사와야 되고. 네. 그것 때문에 아마 증자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악재는 아니에요. 왜? 회사가 빨리빨리 운영 자금 조달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야 네. 되는데 네.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안 빠진 겁니다.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해가지고 회사가 재무 내용도 부실하고 현재 지금 상장 회사들 결산 보고 나오는 시점에서 자본 잠식이라든가 그 우려 때문에 증자하면 악재인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악재는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주가는 안 빠진다고 좀 보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 어떤 수지 잔고가 이미 집행되는 시점에서 매출액은 과거 600억대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 대충 분기단 700억이니까 거의 3천억이거든요. 네. 수지가 반영이 되고 있어요. 제 말은. 과거에 수지 잔고 없을 때 600억, 700억인데 작년도 매출액이 분기단 약 700억이니까 거의 연간으로 따지면 3천억이잖아요. 네. 근데 3천억 집행되는데 이익이 150억, 영업이 200억이 안 난다. 시가총액은 5천억이다. 이 주식은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주식이다. 주가가 가기 쉽지가 않다. 저는 그런 네. 결론이에요. 그래서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네. 그래서 이미 주가 자체는 수주장과 관련된 기대감 자체가 시가총액 5,300억 정도는 저는 충분히 반영된 게 아닌가. 일단 유상증자까지 감안하면 또 주주 희석 효과가 나올 거고요. 네. 유상 신주 물량이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그걸 고민해야 되겠죠. 3월 16일 날이 유상 신자 신주 기준일이에요. 기준일이니까 권리락은 14일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지만은 15일 날 권리락이 되겠죠. 유상 신주 제가 보기에는 웬만해서는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유상 신주 물량 나올 때까지는 주가 못 갑니다. 이제 발행 가격이 15,800원이기 때문에 발행 가격과 현재 가격과의 나중에 권리락까지 감안하면 아마 권리락이 아마 18,000원대까지 떨어질 거예요. 그럼 15,800원은 별 의미가 없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우리 시장님이 정말 저는 매도 의견입니다. 그래서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기술적으로도 네. 지금 주가 움직임이 거의 폭이 없어요. 이게 반면에 제가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자체가 4분기 때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 모르는데 그거 나올 가능성이 제가 쉽지 않아요. 3분기 때 적자 났기 때문에 이거 지금 물량층이거든요. 이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는 유상증자까지 하는 걸 감안하면 네. 과감하게 매도하셔가지고 네.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시청자님. 네, 네. 일단은 유증을 받기보다는 유증이 악재는 아닌데요. 그보다는 이익 마진이 안 좋아서 실적에 반영되는 게 거의 없다. 그것이 주가를 발목을 잡고 있다.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요. 좀 정리하는 관점 이야기 나왔습니다. 네, 네, 네. 잘 알겠습니다. 네, 참고해 보시고 결단 한번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시청자님 힘내세요. 다원시스 함께 살펴봤습니다.